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로버슨 컬리지 IEC 소속 매니저 이소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워홀 인터뷰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워홀 경험이 있으셨던 저희 소연 선생님과 박기룽 선생님에 이어서 오늘 또 여러분께 워홀 경험담과 솔직한 팁을 공유해 주실 김기현 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현님. 오늘 워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질문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 건데요. 지금 사는 지역과 워홀로 캐나다에 입국했던 시기, 입국했던 도시 등, 그리고 현재 영주권 여부 등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이제 캘거리에서 살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입국했던 곳은 이제 위니펙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입국을 했고, 그쪽에 입국을 했을 때가 이제 제가 2015년도에 이제 입국을 해가지고 되게 추운 계절에 그 유학원을 등록을 해가지고 영어를 배우면서 입국을 했고, 현재 상태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워킹 홀리데이로 처음 오셨을 때 구했던 일은 어떤 종류의 잡을 구하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셨는지 여부 등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홈스테이를 이제 했었는데, 홈스테이를 할 때 그쪽에 이제 사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쪽 아주머니가 아시는 이제 한인 이제 사장님이 있어가지고, 그 사장님이 마트를 하는데 그 마트에 이제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그쪽에 파트타임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스탁으로 이제 물건 진열하고 이제 물건 세팅하고 이런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부처로 이제 정육 쪽에 자리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쪽 포지션을 이제 매니저 통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부처로 영주권을 진행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좀 힘들고 칼을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을 시작한 기점으로부터 3년 정도 일을 하고 영주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위니펙에 처음 오셔서 그 한인 마트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워홀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어떤 취업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리서치를 했을 때 어떤 잡을 하고 싶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네, 한국에서 일단 제가 이제 직업군인으로 이제 공군을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항공정비사로 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년 근무하면서 쌓였던 그 경력을 좀 살리고 싶어서 이제 캐나다에서도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이제 일을 하려니 시큐리티 문제도 있었고, 공항에서 일하려고 하면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는, 그리고 너무 비자 기간이 짧기도 했고 공항에서 일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영어가 거의 되지가 않아서 자신감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학원 다니면서 영어를 좀 쌓고 올 경험을 1년 살려가지고 다시 한국 가서 이제 취업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이제 영어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요. 저희 로버슨 워킹홀리데이 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의 의견을 조금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무런 정보가 없이 이제 거의 네이버나 아니면 워홀을 갔다 온 사람들의 정보로, 아니면 그 카페에서 있는 정보들로 거의 이민을 시작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이민을 한 케이스인데, 저는 좀 이게 로버슨 이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좀 알아보고 듣고 이제 하면서 좀 되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행착오를 많이 안 겪을 수 있게 좀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좀 처음에 캐나다에 와서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런 리스크를 많이 감안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처음에 레주메 작성하는 거나 그다음에 커버레터 작성하는 것도 저는 되게 힘들어서 좀 그런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런 기회비용이나 시간들을 너무 많이 소모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솔직히 프로그램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캐나다가 어떤 문화인지, 어떻게 취업을 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이드가 좀 있다고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좀 요 로버슨 워킹 홀리데이 그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캐나다 처음 왔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저희 워홀 프로그램 학비가 현재 3월 학기 기준으로 10주에 6,430불인데 투자의 가치가 있을 것 같나요? 네, 저는 처음에 와서 돈을 좀 막 뭐 알아보다가 보면 이제 계속 시간이 1주, 2주가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월세 내는 달이 다가오고, 이러다 보면 이제 좀 그 알아보는 시간에서, 그리고 제가 뭐 안 먹을 수도 없으니까 뭐 사 먹고, 생활비라고 하죠. 생활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시간을 또 줄이고, 그다음에 좀 내가 낭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 가이드 해줄 사람이 있으면 엄청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비용들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6,400불이면 좀 되게 싸다고 생각하고, 조금 처음에는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와서 막상 아무런 정보 없이, 그리고 이거를 이민이나 아니면 이 캐나다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면 좀 너무 힘들고, 그 일단 처음에 집을 구하고 잡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로버슨 취업 프로그램에서는 좀 이게 내가 일했던 거와 좀 매칭을 최대한 시켜가지고, 그리고 영어 실력이 받쳐준다고 하면 이제 전문직으로 이제 해준다고 하니, 그거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10년 있었지만 10명에 8분 정도는 여기 한국에서 일했던 경력과 거의 동떨어진 그런 기본 그냥 엔트리 잡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 취업 매칭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워홀을 하면서도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이 6,000불이라는 돈은 좀 저는 아깝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좀 기회비용이나 이런 거를 시간들을 따졌을 때는 되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워홀로 오신 시기가 조금 지났지만 그때 워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느낀 점은 어떤 것인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또 3개월 공부하고, 이제 캐나다에서 3개월 유학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온 케이스인데, 필리핀이 제 인생에서 이제 처음 해외로 간 경험이었고, 캐나다가 이제 두 번째 나라인 경험인데, 뭘로 이제 여기 캐나다 오면서 많이 느낀 거는, 좀 되게 세계가 되게 크다. 그러니까 나라를 건너서 이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 보니 좀 가치관이 많이 넓어진 것 같고요. 살다 보니까 좀 보는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월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고, 또 좀 세계에는 진짜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좀 많이 생각이 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워홀을 준비하시는 저희 워홀러 분들에게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이나 어떤 조언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제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분들도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제 캐나다 어떠냐고, 이민 어떠냐고, 자기도 이제 이민 생각도 있고 워홀도 한번 가볼까 생각한다고,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하고 물어보고는 하는데, 많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드는 생각과 그다음에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말하는 말은 뭐냐면, 좀 영어 공부를 좀 더 하고 오면 좋겠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워홀 분들이,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오려고 하는데 뭔가 영어 실력이 어중간하고 좀 자신감이 없다고 하면, 자신감은 근데 계속 저도 살면서 계속 없는데 저도 엄청 영어를 10년 살았다고 해서 잘하고 이런 게 아니어서 영어에 대한 거는 평생 고민이긴 한데 영어를 좀 잘하고 오면 그만큼 기회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위니펙에 살 때도 항공정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영어를 조금 더 잘했으면 보잉이라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 기회가 이제 1차 합격하고 이제 2차에서 이제 영어 점수가 제가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제가 더 준비를 하고 좀 부지런히 이제 준비를 이제 했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조금 후회는 있는데, 여튼 5월을 올 때도 처음에 이제 영어가 된다고 하면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좋은 기업에서 좋은 기업과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제 배우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좀 몸으로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성격이고 좀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제 드는 생각은 조금 더 준비를 열심히 했으면, 영어를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좀 지나가는 기회들을 좀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5월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유창하고, 특히 이제 스피킹, 리스닝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기현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